노예가 그렇게 나와서 설칠 줄 몰랐지. 노이어 나온 거 보셨어요, 감독님은? 보이시 분명히 안에서 이 골프가 몸이 타면 빨리 가야 되는데 네. 지가 여기서 축구하고 있는 거야. 돌았나 이게. 그 감독님 댓글과 이 트릭 때문에 트릭까지 4년 된. 그래 트릭 그거 트릭 진짜 그 오해를 풀어야 되겠는데. 네. 그러게 내가 트릭을 풀고 가야 되겠다 네. 진짜. 사실 지금부터 팬들이 스웨덴전에는 작전이 실패다고 다들 얘기를 해요. 나 또한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좀 더 대범하게 왜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진짜 스웨덴이라는 팀하고는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스웨덴 선수들의 평균 신장이 188인가 그랬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지금 뭐 정확히 다 모든 게 기억을 못 하는데 우리가 김신욱 선수만 빼버리면 평균 신장이 176에서 8 정도밖에 안 돼요. 그 10cm 이상이 차이 나버리니까. 그리고 스웨덴이 얼리 크로스를 빨리 하면서 그냥 갖다 박으면서 특히 이태리하고 했던 그런 영상을 틀면서 우리가 봤을 때 세트피스나 이런 부분에서 김신욱이라는 선수가 포인트가 없으면 우리가 진짜 경기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세트피스나 코너킥, 세트피스라는 것은 코너킥, 프리킥 뭐 이런 거죠. 네. 했을 때 이건 우리가 실점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김신욱이라는 선수를 원톱에 놓고 옆에 희찬이가 흥민을 이제 갖다 놨는 거죠. 이제 빠른 우리가 카운터 어택을 해야 된다. 했던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전반 20분에 박주호 선수가 우리 햄스트링으로 다치면서 사실 많이 꼬여버렸던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부상자 5명이 있던 기존에 있던 선수와 첫 경기 하면서 6명의 선수가 생겨버린 거지, 이제 박주호 선수까지. 그러면서 김민호 선수가 핸들링 반칙으로 우리가 픽해 줬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경기가 이미 진행되고 흘러나오면서 우리가 피케를 이제 우리 상대 골대까지 문전까지 왔는데 이제 피케를 리플레이 시켜서 피케를 주고 우리가 1대0을 졌는데 우리가 멕시코랑 할 때 두 번째 골 먹을 때는 기성용 선수한테 완전히 가격을 해서 그게 넘어가서 골을 먹었기 때문에 그거는 두 번째 골이 무효화 됐다면 그러면 1대1 됐고 세 번째 경기 우리가 독일을 이겼으니까 우리가 1승 1무패로 올라갔다는 거지. 그렇죠. 표현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첫 번째 우리가 PK 줘서 골 먹고 두 번째 경기도 PK 그다음에 두 번째 골 먹을 때 파울 근데 파울 안 불고 골 먹어서 2대1 세 번째 2대0 사실은 독일을 이제 이겼던 부분은 이전 전패를 하고 기간 되게 짧았어요. 다른 날보다 하루가 더 짧았어 사실은. 독일전은. 사우디하고 독일이 내 기억으로는 지금 현재 기억으로는 독일이 킬렌에서 사우디를 불러서 마지막 평가전을 했다고 내가 기억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대회 전에 말씀. 대회 전에 월드컵 나오기 전에 러시아 월드컵 오기 전에 그 사우디를 불렀다는 자체는 한국 팀을 생각을 하고 아마 하지 리허설을 했을 것 같은데 분위기도 띄울 겸 사실 그 경기에서 내가 느낀 것은 독일이 그냥 사우디를 갖고 놀았어 사실. 갖고 놀았고 골 넣을 수 있는 것도 골 안 넣고 자기들 그냥 막 자기들은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더라고. 여유까지 부리면서. 그래서 독일이라는 팀은 그 당시 피파 랭킹 1위니까 지난대 우승팀이기도 했고. 지난대 우승팀에다 피파 랭킹 1위니까 아시아 팀들은 머리 안에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미 그 전력 분석하러 가셨는데 경기를 보고 친구들이 한국을 대비하러 왔지만 일단 거기서도 경기가 너무 잘 되니까 분석보다는 그냥 즐기는데 초점 맞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팀은 그냥 우리가 나가도 그냥 이겨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걸 건드려야 되겠구나. 이 부분에서 지금 또 나는 독일 팀을 잊어버릴 수 잊지 못하는 기억이 우리가 이제 우리 양쪽 풀백은 윙포드로 이렇게 선단 말이에요. 독일이. 이렇게 서는데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풀백이에요. 네. 풀백인데 얘네들이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도. 풀백이. 박스 안까지. 박스 안에 나와서 투톱 형태를 만드는 거야. 아. 이게 가장 고민했어요. 음. 상상을 못할 일이거든. 그렇죠. 지금 현대 축구에서도 이걸 만들어가는 팀들이 거의 없어요. 키미와 헥토르가 그때. 키미하고 네. 헥토르가 올라와서 오른쪽 키미, 왼쪽 헥토르가 올라와서 들어오는데 이걸 누가 잡냐 이거지. 이걸 누가 잡아? 딱 들어오면 이제 잡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힘든 부분.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4-4-2 포메이션인데 이때는 우리가 4-4-2를 쓰지 않았고요. 네. 4-4-2가 아니었어요. 네. 우리가 이제 포 리베를 썼어요. 네. 아, 지금은 장현수 선수죠. 지금. 네, 네. 장현수 선수. 포 리베를 써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4-4-2라고 하지만 사실은 5백이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파울백 썼죠. 이제 공격할 때는 올라가서 커버를 해주는데, 자,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으니 네. 말 그대로 사실은 파울백 쓴 거죠. 현수 네가 내려와서 해주고. 이때 그때 홍철과 영선이가 처음 뛰었어요. 네. 아, 독일전. 그렇죠, 맞아요. 어. 네. 그러니까 근데 이 홍철과 영선이는 내가 성남 감독할 때부터 워낙 내가 네. 뽑아왔던 선수들이고 그렇죠. 섰던 선수들 제자가 워낙 내가 얘네들 스타일 알고 하니까 연건이 있고 상대가 들어오더라도 자 이렇게 5명이 들어오더라도 불안해하지 마라. 얘네들은 벌려 있다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애만 잡으면 된다. 풀백이 들어오는 애만. 좁혀 들어오면. 들어오더라도. 근데 2명이 이렇게 있지는 않을 거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애만 잡어 그냥. 그리고 홍철 사실 그때 사이드에 있는 친구들이 재성이하고 문성민이. 고생을 많이 했죠. 사실은 재성이와 사실은 선민이, 자철이, 자철도 진짜 많이 뛰어줬고, 흥민이, 그때 내가 보니까 흥민이하고 자철이를 여기 이제 올려놓고, 우영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사실은 5-4-1 정도에. 근데 이제 그러면서 헥토르가 들어가면 사이드에 있던 윙이 이렇게 나와서 오면 얘가 가서 잡는 거야. 그러네요. 로이스 같은 선수들이 네. 돌아뛸 때. 네. 그러면 6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 스펙이.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선수들이 불안해하지 않았던 것은 이 전술을 가지고 이제 이틀 전부터 연습을 했어요. 네. 우리 선수들이 이제 훈련을 이틀 하고 난 다음에 대회를 딱 경기를 하는데 전반 하프타임 때 용희하고 철이 그다음 수비 라인의 친구들이 와 감독님 전반 20분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근데 20분 지나고 자신감이 붙었다는 거야. 뭐냐? 우리가 했던 훈련대로 독일이 계속 그렇게 우리한테 똑같이 들어오는 거야. 공격 패턴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한 팀에 진짜 영상을 못 봐도 한 30개 이상씩은 봤거든. 봤는데 독일은 계속 그런 패턴을 우리를 때리러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자 용화 오면 선까지만 따라 들어가. 선까지 가고. 어느 선까지만 따라 들어가. 그다음에 미안하지만 선민이랑 재성이 자 상대 오면 와줘야 돼. 내려와요. 안 내려오면 여기서 두드려 맞아. 이거 꼭 해줘야 돼. 실점을 안 해야 돼. 그랬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실은 상대가 왔는데 문제는 앞에서 완벽한 차선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위협적으로는 네. 뭐 했지만 그래도 완벽한 골도 안 주고 지켜낼 수 있었던. 그러면서 20분 지나니까 선수들이 자신감이 붙더라는 거야. 감독님 전반전 끝나고 야 어때? 야 할 수 있지? 해볼만 한데요? 선수들 입에서 해볼만 한데요? 딱 그렇게 들어오는데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기죽지 말고 하고 싶은 만큼 해보자. 더 뭐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거 이틀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했던 얘기는 나 이제 한국 들어가면 내가 감독 안 해. 하고 싶어도 못 해. 그러니까 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 우리 선수들 니네들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냥 유정의 미를 거두고 가자. 그리고 내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이제 나가면 또 어떤 또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현수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사실. 네. 현수가 멕시코전 여기서 태클 들어가다 손에 건드려서 핸들 줘가지고 또 골 먹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또 언론에 엄청나게 사실은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이 3차전 하기 전에 현수가 내 방에 와서 감독님하고 미팅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와서 미팅하는데 자기 3차전 안 뛰었으면 좋겠다. 안 뛰었으면 좋겠다. 선수가 직접 와서? 직접 와서. 네가 안 뛰면 누가 뛰어? 내가 그랬어. 자기 너무 힘들고 제가 팀에 해를 입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근데 문제는 성룡이가 못 뛰어. 그렇죠. 기성용도 네, 다쳐가지고 못 부상이었죠. 뛰었었죠. 그게 못 뛰어. 야, 성룡이 못 뛰어? 너 안 뛰어? 박주호도 누가 뛰어? 없어. 뛸 사람이 없어. 하루만 시간 달래. 이런 지금 쉬는 시간 이틀밖에 없는데 하루만 시간. 그래서 그 다음날 현수야 어떡하니? 자기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부탁을 했지. 진짜 이건 1%도 거짓말 없이 내가 현수야 나도 가면 그만둬. 니도 그만둬. 현수야 나도 그만둘 거니까 너도 그만둬.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래저래 그만두지만 최선을 다하자. 그 대신 우리가 유정의 미들은 그다야 된다. 내가 선수들한테도 그랬어요. 마지막 경기 나가기 전에 우리가 비록 2패했지만 우리 선수 잘했다. 후회 없이 했다. 그 대신 우리가 유정의 미는 거두고 가자. 내가 경기장에서 나왔을 때 후회 없다고 생각하자. 후회했다고 생각하면 평생 미련이 남을 것 같다. 그 미련은 여기서 다 없애버리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술 전략은 우리 코칭 스텝에서 짰게 이것만 따라서 해주면 된다. 그래서 독일하고 했던 부분 가장 다른 부분은 독일은 사실 무섭지 않았어요. 지금도 나는 독일이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양쪽에 있는 이 두 풀백의 키미하고 헥토르를 어떻게 오버를 와서 주고 빠져 들어와서 이 안에서 있을 때 이 선수들을 우리 수비들이 혼동해서 멘트를 못하게 되면 이거 커버를 누가 멘트를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사실 힘들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여기서 몰고 들어오면 거의 풀이가 되니까 그렇지. 이걸 잡는 거를 하셨다는 거죠. 이걸 잡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수도 없이 골을 먹는다. 왜? 그 모든 경기에 있어서 상대들이 다 그렇게 골을 다 독일한테 헌납을 했으니까. 네. 그 양쪽 풀백들이 들어와서 뭐 계속 돌리진 않지만 어쩌다가 돌아서 한 번씩 와서 툭툭 해서 이 와서 지금 풀백이야. 풀백 마무리 치고 네. 가버리니까. 뒤에서 들어오니까 막는 선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네. 이게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핵심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이걸 잡아줘야 된다. 그러면 후반이 되면서도 감독님이 경기를 보시면서 이거 좀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좀 그때 감독님도 좀 느껴지셨나요? 아니 감독은 네. 경기하면서 오늘 뭔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마지막 우리가 0대 0까지 비기고 가고 막 할 때 영건이 골 넣기까지도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든 안 되면 최소한은 비겨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미지라도 모든 게 좋아진다. 이긴다는 생각은 나 또한 안 했으니까 최소한 비겨야 된다. 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셨다는 거죠. 비기는 것만으로도 박수할 수 있죠. 피파 랭킹 1위를 비기는데 누가 뭐라 하겠냐 이거지. 이것만큼 우리가 한번 견뎌보자.
그래서 세종이 요한이 교체해서 들어갔고 사실은 지금 이 자리 빌어서 희찬이한테 내가 좀 미안한데 희찬이를 후반에 교체했다가 넣었거든. 넣었다가 다시 뺐거든요. 그쵸. 상당히 희찬이한테 미안한데 사실 희찬이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뛰고 부딪히고 좋아졌지만 희찬 같은 경우는 내가 리우 올림픽에도 데려가고 해서 희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내가 여기서 대표팀까지 내가 진짜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희찬이 내가 오스트리아까지 짜지 부를 것까지 몇 번 날아가서 희찬이하고 내가 이제 그러던 경험이 있는데 희찬아 절대 오해하지 말고 그 당시에는 희찬이가 공격 파워는 엄청나게 좋았는데 지금 얘기하는 이 수비 라인을 얘를 여기까지 내려와서 못 막아 주기 때문에 내 희찬을 사실은 사실은 선수한테는 가장 미안한 얘기거든. 넣었다가 교체로 빼버리는 자체가 그 선수한테 상당히 미안한 부분인데 희찬한테는 내가 진짜 많이 미안하지. 많이 미안하고 지금은 뭐 희찬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뭐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 희찬이한테 뭐 악이 있어서 그랬던 게 절대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희찬이가 공격은 나가서 해결을 해줄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 지금 못 도와주니까 안 되겠다. 빼야 되겠다. 희찬이를. 그래서 사실 희찬이를 교체했던 부분이었는데 좀 많이 미안하지 사실은 그 부분에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영건이 진짜 뭐 그거는 뭐 천운을 탔는 거지. 냉정히 얘기해서.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상황에 넣었어요. 호날두 어깨 맞고 또 여기 볼이 또 왔으니까. 이번에 호날두 맞고 또 나가고. 그래서 이제 골을 넣고 뭐라?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노예가 그렇게 나와서 설칠 줄 몰랐지. 노예가 나온 거 보셨어요, 감독님은? 보이지, 노예 안에서. 걔가 하프라인만 넘어온 게 아니라 하프라인 우리 문제까지 여기까지 와서 얘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설치고 있는데 안 보이겠어. 그쪽까지 갔어요, 진짜. 설친다. 왜 제 저기 찌려고 생각했겠네. 이 골프가 몸이 타면 빨리 가야 되는데 쥐가 여기서 축구하고 있는 거야. 축구를 하고 있어. 볼도 연결하고 막. 돌았나 이게. 그래서 몰라? 와 얘네들이 진짜 이기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구나 우리한테. 그런데 진짜 여기서 세종이가 땅 때려서 그냥 흥민이한테 그냥 갈 때는 근데 그때 진짜 그런 게 여기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나 진짜? 이게 다 올라와 있었어요. 야, 다 있었어.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친구가 여기서 축구를 여기 하다가 있었어요. 축구를 하다가 골키퍼 여기 있었다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 있었다고. 여기 있어야 될 놈이 여기 있었다니까. 되게 여기까지는 오잖아요. 여기까지 오지 여기까지. 여기 지가 이제 뭔가 이제 여기까지 오죠. 근데 여기 지금 다 있었거든 여기 막 여기 드로잉하고 막 여기 다. 진짜 야 이거 너무 올려 있다. 야 여기 있었지. 그렇게 몰려 있는데 저 친구가 여기서 축구를 하다가 근데 심지어 감독님이 후반에 넣었던 주세종이 와 저는 몰랐거든요. 왜 빵 차나 했는데 그 순간 뛰어가고 있더라고요. 손민이 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작전판에 어떻게 축구공이 없냐? 축구공이 저희가 항상 공은 그럼 빵 찬데 얘를 공이라고 하시죠. 얘를. 얘여서 이렇게 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빵 찬데 내가 이 친구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수도박 니콜라스 줄레가 니오 올림픽에도 나왔었거든. 그쵸. 얘가 느려. 네. 흥미를 따라가고 있어. 이건 뭐 따라갈 수가 없는 애구나. 내가 생각했지. 그래서 이게 딱 이제 찰 때 이게 싸워 빈 골대. 빈 골대. 각도 여기야 여기. 그렇죠. 자 이때 딱 골 넣고 난 다음에 97분이었나? 정확히 내가 기억은 못하는데 아마 거의 그 정도였어요. 네. 거의 끝나기 뭐 거의 직전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저쪽은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욕심이 나는 거야. 우리가 그 2대0으로 이기면 16 올라간다고 그랬거든. 우리가 2대0을 이기는 거랑 우리가 7대0으로 지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다고 그랬거든. 네. 우리 7대0으로 독일이 우리를 이기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2대0으로 딱 됐잖아.
그래서 벤치에다가 야, 저쪽 어떻게 됐어? 아, 저기서 결과에 따라서 16강이 그렇지, 그렇지.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스웨덴, 멕시코. 예. 3대 0이래. 음. 어? 3대 0? 야, 우리 올라갔네? 내가 그랬어. 당연히 멕시코가 스웨덴을 3대 0 이긴 줄 알았지. 근데 스웨덴 와, 멕시코가 스웨덴한테 3대 0을 졌다는 거야. 갑자기 또 뒷골 띵 하더라고. 예. 당연히 멕시코와 스웨덴 붙으면 3대 0으로 멕시코가 이길 줄 알았는데 스웨덴이 이겼다는 거 3대 0으로. 그 전까지는 사실은 지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기고 보니까 아, 그렇지. 16강 가능성을 따졌는데 그렇죠. 한 방에 또 이게 싹 또 이게. 우리가 할 걸 다 했는데 멕시코가 어. 안 도와줬어요. 너무 야속하게도. 근데 멕시코는 우리가 자기네 도와줬다고. 그죠, 그죠. 멕시코 시티에 신태용 피자까지 나왔다고. 아, 신태용 피자 나왔대요. 왜 하필 피자지? 참나. 신태용 피자. 아, 너무 멕시코 사람들은 우리 한국을 감사하다고. 아, 그때 막 네. 땡큐 하고 엄청 그랬어요. 하긴 그러셨어 했었어요. 하고 네, 그랬습니다. 맞아요. 진짜. 어. 그건 기억납니다. 어. 왜냐면 우리가 독일을 잡을 거라고는 멕시코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도 이겨야 된다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독일을 끌어내려줬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카잔의 기적이 야, 만들어진 거죠.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사실 이 대표팀 정확히는 슈틸리케 감독과 함께 아시안컵에서 코치를 하실 때부터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 소방수를 해마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누구도 걷지 않는 경험하지 않은 그런 감독 커리어에서 우리나라 감독으로서 누구도 이루기 힘든 독일전 승리까지 이 4년, 3, 4년의 시간을 정말 꽉 차게 들은 것 같아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안 하셨던 얘기가 많아가지고, 네, 아마 엄청난 또 사람들이. 저는 그 장현수 버전도 저도 이제 기자였으니까 조금 순화해 드는 게 현수야, 나도 댓글 안 볼 테니까 너도 댓글 보지 말아라. 이 정도까지만 들었는데 사실은 너도 그만두고 나도 그만두는. 댓글 얘기도 했고, 네. 그렇죠. 우리 그 당시에 사실은 우리 영건이도 네. 아, 상당히 힘들었죠. 힘들었고, 우리가 사실 가기 전에 이미 융당 폭격을 맞아가지고 감독부터 해서 우리 김영건 선수, 네. 장현수 선수, 몇몇 선수들 융당 폭격 맞아서 너무 힘들었죠. 그렇죠. 내가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어느 대표팀 감독이 되든 선수가 되든 사실은 월드컵 갔다 와서 그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다.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번 16강 기적도 우리 선수들한테 힘과 꿈을 용기를 줘서 이렇게 우리가 이루지 않았나. 선수들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이런 좀 좋은 문화가 많이 형성됐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는 진짜 막 댓글들이 너무 심해서 내가 그런 얘기도 했죠. 댓글 보지 마. 나도 안 볼 테니까 니네도 보지 마. 근데 사람이 안 볼 수가 없거든. 그렇죠. 어떻게 신경을 안 쓰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 안 봐요, 사실은. 근데 선수들 그런 거 보면서 의견이 소침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진짜 특히 러시아 월드컵 때는 힘들었던 것 같아. 그죠? 그 감독님은 댓글과 이 트릭 때문에 트릭까지. 4년 내내 그래, 트릭 진짜 그 오해를 풀어야 되겠는데. 네, 트릭. 이거를 트릭. 그 감독님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트릭까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게 내 트릭을 풀고 가야 되겠다, 네, 진짜. 트릭 한번 풀어주시죠. 네. 진짜 그거는 상상을 못할 일인데 트릭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해가 있었고 그 현장에 왔던 사실 기자분들은 다 이해를 했고 네. 현장에 오지 않았던 한국에 있던 분들이 이제 그걸 이제 계속 안 좋게 기사를 내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듯이 부상자가 하도 많이 생기고 우리가 이제 스웨덴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마지막 리허설 경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웨덴전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네. 그 나갔어 그 명단이. 근데 기자분이 스웨덴전에 이 명단으로 나갈 거냐, 김승선 선발 뜯길 거냐, 그렇게 나한테 질문을 해서 내가 아니 그 트릭인데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왜냐면 이렇게 나갈 거야 하면 그 스웨덴이 준비를 할 거 그쵸. 아니냐고 다 그대로 전력 노출이 우리가 되죠. 이 멤버 그대로 이 멤버를 네. 그대로 그래서 내가 트릭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왜? 상대는 우리가 4-4-2를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사실은 4-4-2 포메이션을 나올 거라고. 흥민이와 희찬이가 투토로 나올 것이다.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듣고 그래서 역으로 한번 우리가 신유를 넣어서
금방 얘기했던 세트피스나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양쪽 사이드에서 흥민이하고 희찬이가 올라가서 크로스 올려서 시루기가 한번 때려줄 수 있게끔 이런 구상을 갖고 사실은 넣었는데 마침 그 어느 기자가 김신욱 선수 선발을 내보낼 거냐고 이 스타팅 멤버에 근데 내보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그냥 털깁니다 했는데 현장에 있는 오신 분들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나갈 건데 이래서다. 이게 이유가 할 있다. 건데 얘기를 했는데 알았다고 다 안다고. 근데 이제 오지 않았던 사람들 그 내용을 모르니까 트릭만 들으셨으니까. 트릭만 들었으니까 트릭자가 그냥 되셨죠. 네. 나 진짜 감독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트릭이라 이런 얘기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이 나는 게 독일전하고 하루 전날 이제 우리가 기자 인터뷰를 감독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독일을 되게 많이 띄워줬어요. 네. 독일 팀은 피파 랭킹 1위고 전년도 우승팀이고 사실은 우리한테는 너무 힘든 팀이다. 그렇지만 공은 둥글고 우리한테 단 1%만 기회가 있으면 나는 한번 도전해 보시다 막 했는데 이미 감독이 독일한테 주눅 들어서 의욕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기사를 또 내보내더라고. 근데 내가 왜 그 기사를 인터뷰를 그렇게 했냐면 사실은 독일은 사우디랑 할 때 이미 아시아 팀은 머리 안에 없는 거야. 그래서 방심하라고 사실은. 우리는 니네들은 무서워한다 이런 거 방심하라고. 왜 감독은 상대 감독 긴장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든 한 번이나 더 신경 쓰고 집중하고 상대를 어떻게 부셔야 된다. 만약 독일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든 이기겠다고 나오면 우리는 쉽지 않거든. 근데 얘네들 평소에 하던 대로 우리를 편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혀를 찌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또 인터뷰하는데 이미 감독은 주눅 들어서 독일만 얘기하더라 하면서 절대 그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대 감독을 신경을 거스르면서 뭔가 또 의욕을 넘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동안 이 말씀을 정말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트릭에 대한 얘기와 그와 더불어서 이제 독일전 이전의 인터뷰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큰 감동을 주었던 그리고 그 러시아 월드컵 최종전이 어쨌든 우리가 승리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축구에 대한 어떤 주목도가 늘어나게 됐고 그러면서 그 4년을 잘 준비해서 이번 카타르 월드컵 16강 신화까지 우리가 쓰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축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카자네 기적에 대해서 주인공에게 직접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기회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감독님 이제 뭐 인도네시아 돌아가셔서도 좋은 결과 또 큰 대회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끝나고 한 번 더 모셔가지고 그때는 더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때는 또 이제 인도네시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까지 같이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돈 초대석이었고요. 오늘 신태용 감독님과 함께 생생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